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 사람은 나를 스토킹, 염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스톤이나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염탐하고 있는지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되게 은근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게 약간 배알이 꼬이는 지금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도 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움이나 뭐, 지난 좋은 감정보다는 좀 악감정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스스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당해서 이렇게 땅에 여기 파묻혀서 안매장돼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일본 분들이 나를 상처를 입혔다. 나의 영혼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땅속에 파묻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난다. 비통하다. 라는 게 이분의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 중독의 카드가 또 거꾸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중독, 항상 습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스스로의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고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혼자, 좀 패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자기 인생이 좀 잘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더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 자체에 자꾸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존재가 나보다 잘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노심초사하는 걸로 봐서는 근원적으로는 이분의 마음 안에서는 좀 불행함이 많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네, 워낙에 조금 자기 인생이 그렇게 막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네, 타인의 그런 행복도 좀 이분 입장에서는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타겟은 여러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걸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이 넓으신 분 같진 않아요. 이런 분들은 속이 좁다고 하죠. 네. 워낙 자기의 이익, 그리고 타인의 손해 같은 거는, 금방 이렇게 뭐 무시하면서 내 이익을 얻는 거에는 너무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되는데요. 위대한 사업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큰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가로서 돈과 명예를 추구할 거야 라는 마인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너무 불편한데 이 부분을 좀 내가 개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거 하나가 모여가지고 소비로 이어지고 그게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봐요. 그래서 큰 기업가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주위 사람들의 손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이분이 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고 간장종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소주잔만도 못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악감정을 품고 나도 우울하니까 너도 우울해봐 라는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 염탐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좀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바뀔 수도 있겠다. 왜냐면 보면은 저도 참 안타깝지만 사주나 타로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보여요. 그릇이 작으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분이랑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지금 끝이 났거나 연락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분이랑 비슷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틀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들 뒤에서 얼마나 뭐 망해라, 뭐 저주하고, 뭐 잘 나가면 배 아파하고 이런 거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둬도 스스로 흙을 파고 들어가서 안매장한 건 여러분들이 아니고 스스로인데 스스로에 대한 마음과 가치관이 이렇게 자기를 패배자로 모른 건데 왜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원인인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역대 성인분들이나 뭐 돌을 닦으시는 분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스님들 같은 경우는 누워서 주무시지도 않고 어느 분은 스승님 앞에서 자기 손을 자르기도 하고 좀 극단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불행하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가 그런 걸 하면서 희생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은 경우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은 좀 이분이랑 좀 다른 그런 영혼의 소유자이시지 않을까. 이분은 자기의 그런 조그만한 손해에도 굉장히 민감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고립되고 힘든 건데 그게 여러분들이 만든 건 절대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염탐을 하냐고 이렇게 봤을 때 염탐은 하는데 자기가 계속 괴로워지는 그 습관 자기를 고립시키는 그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참 그러니까 수행자분들은 자기의 수행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고립시키고 힘들게 하고 마음 뭐 이렇게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데 이분은 몸은 편할지언정 마음을 스스로 지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만약 이분이랑 틀어졌더라도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분이랑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진 거고 또 여러분들을 봤을 때 평생 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릇이 크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들 염탐을 하던 스토킹을 하던 SNS든 여러 가지 뭐 소식이든 이런 거를 막 찾아보든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뭐 스스로 계속 우울해지고 싶고 괴로워지고 싶다는데 네. 가장 큰 복수는 그냥 잊어버리는 건데 이분은 자기를 불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자꾸만 악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내몰리는 것 같으니 네,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고요.
또 참 이런 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그런 희생이나 역대 이제 스님이나 도 닦으시는 분들의 그런 걸 보면서 내면을 닦고 그분들의 그런 희생과 숭고한 그런 인류애를 조금 배워야 할 텐데, 그런 마인드 없이는 이분은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니, 네,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이분이 여러분들 염탐을 하든 스토킹을 하든 여러분 페이스대로 사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눈에 이렇게 뭔가 눈밖에 났다는 거는 그만큼 크게 될 분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이분은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나를 염탐, 스토킹 하는지 봤을 때 더 타워 카드를 뜬 걸 보면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뭐 SNS나 여러 가지를 스토킹할 방법을 이분은 못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이분한테 노출이 안 되거나 이분이 그런 좀 재주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염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내비쳐지는데, 이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의식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좀 특이해가지고 좀 더 제가 원래 3장만 이렇게 뽑고 말려고 했는데 더 뽑았거든요. 일단은 이분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 자체에 굉장히 많은 열등감이 느껴지고 있는데, 이분의 궁극적인 목표가요,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남보다 뭐 잘 나가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명예가 있어 보이는 게 이분의 궁극적인 인생 목표인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제가 볼 땐 그런 복을 타고나신 분인 것 같거든요. 팔자에. 그러니까 이분의 영혼은 여러분들을 항상 의식하고 있고,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잘 나가는 건지, 혹여나 지금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등등을 좀 굉장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고 또 굉장히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외모 준수하시죠? 잘 배웠죠? 스펙 좋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없더라도 사람이 쟤는 성공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괜찮아 보여 라는 사람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외모가 어찌 됐든, 얼마나 배웠든, 백그라운드가 어찌 되었든 그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리 뭐 백그라운드가 좋고 스펙이 좋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잘 모르겠어, 어두워 보여, 저 사람은 좀 별로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 말일과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옷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내비쳐지고 말로써 현혹시키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동물은 인간같이 이런 말이라는 언어가 없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이나 행동으로서 그거를 좀 지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울 수는 나중에는 그래도 들통이 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이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약간 이분은 좀 자기의 망상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내비치는 그런 이분만의 환상적인 그런 인생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를 주인공으로 넣고 좀 살아가려는 그런 역할극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정신병인 거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분이 추구하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인생, 환상의 그런 자기의 상상 속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일 것 같은, 여러분들이 딱 제격일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어떤 거를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란 존재에 대해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스토킹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워낙 꽁꽁 숨어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차단했을 수도 있고 SNS를 이 사람이 모르는 다른 이름이나 다른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카톡이나 여러 가지를 차단해버리면요. 그 상대방은 차단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프사조차도 잘 안 보이고 기본 프사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분이 여러분들을 스토킹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내면 속으로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잘 안 되면 좋겠다. 혹시나 돈 많이 벌면 어쩌지? 혹시나 나보다 더 잘 살면 어쩌지? 나보다 더 멋있게 살면 어쩌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어쩌지? 이런 좀 열등의식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분이 이렇게 갇혀있다라는 그런 카드가 뜬 것 같아요. 스스로가 만든 그런, 경쟁의식이 이분에게는 감옥처럼 철창처럼 박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스스로 괴롭는 거죠. 괴로운 건데 스스로 괴로운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막 좀 악담이라 그래야 되나? 저주를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약간 좀 여러분들이 진짜 타인들보다는 조금 대성하신 분이구나, 타인들보다는 굉장히 멋진 분이구나 라는 거를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 이렇게 1등 2등이 좀 더 롱런을 한다. 1등은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시기 질투를 이렇게 받다 보면은 또 어떻게든 깎아내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한국이라는 문화 자체가 좀 튀고 굉장히 자기보다 잘난 것 같으면 끌어내리려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영웅이나 리더가 이제 탄생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딱 그런 정서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만이 못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유독 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좀 고도 성장을 이루려고 한 건진 모르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좀 그런 시기 질투를 받는 게 필연적인 숙명인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났고 잘 될 것 같고 멋진 사람이라는 증거,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래도 최후에는 이분이 뭐 염탐을 하고 스토킹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자기의 뭐 음흉한 짓을 하거나 음습하게 막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는 원초적으로는 차단이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더 타워 카드가 뜬 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해를 가할 것 같진 않아요. 마음으로는 이렇지만.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적으로 이 사람한테 망해라 하면은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도 당사자한테도 갈 수가 있겠지만 저주받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반사가 돼서 저주 거는 사람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분은 알아서 그 저주가 스스로한테 걸릴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기점으로 이 리딩을 보신 기점으로 이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은 페이스대로 열심히 사시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거고 더 잘 되실 거고 또 일석이조로 이 사람은 스스로 못된 마음을
저주를 반사가 돼서 스스로를 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이 사람을 있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염탐 스토킹을 하는지 3번 리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스토킹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삼각관계가 떴어요. 마음이 아프다. 또 여기 3 of Swords. 이 카드가 3 of Swords가 삼각관계, 불륜 이런 걸 뜻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저스티스 카드가 뜬 거 보면은 정의라는 카드잖아요. 법정, 정의, 좀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거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 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본 걸로 봐서는 좀 삼각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염탐을 하거나 하는 거를 좀 자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을 염탐을 하거나 스토킹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스토킹과 염탐을 자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상대방에게 지금 연락이 되던 연락이 되지 않던 상대방에게 좀 열정적인 그런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이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는 좀 순수하고, 또 여러분들이란 자체가 3번 분들이란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멋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게 사고 있지만 좀 열정적으로 빠져드는 어떤 관계가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에게는. 네, 그래서 그 관계에 좀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이란 존재 자체에 뭔가 자기가 집중을 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도 상처 입을 거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 쓸 수 없는 두 명 다 놓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자기의 행동을 좀 자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과 염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 상대방에게 누군가 있을 것 같다, 삼각관계가 있을 것 같다고 너무 명백하게 떠가지고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 삼각관계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또 여러분들이 진짜 인연이면 이 관계에서 또 금방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볼게요. 이분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아직 좋아하고 계신다면은 이분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갈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상반기, 여름, 하반기 이렇게 가서 이 관계는요 금방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아직 생각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분은 봄쯤에 크게 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를 들킬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분이 삼각관계에 진짜 연루가 되고 누군가 있다면은 아무리 열정적인 관계여도 원래 이렇게 뜨거운 냄비가 금방 식거든요. 네, 그런 관계를 좀 정리를 하실 것 같고요. 또 원래 열정이 넘치고 막 좋은 관계가 오히려 악연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좀 악연은 요란하게 다가오고요. 선인연은 좀 무색무취처럼 쓱 왔다가 쓱 이렇게 떠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아직 좋아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분, 잘 되고 있는 분과는 지금 헤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라는 존재 자체에 자기가 누군가 있으면은
굳이 뭐 여러분들 염탐하거나 스토킹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3 오브 소드가 뜨는 게 아니고 그냥 타워 카드나 데스 카드가 떴으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냥 스토킹하고 있지 않습니다, 염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됐는데, 굳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의식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랑 어쨌든 헤어질 걸 이분도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름 관심이 있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고 여러분들이란 존재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더라면 굳이 뭐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화내면 어쩌지? 여러분들 3번 분들의 존재를 눈치채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봐도 사랑은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3번 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는 거를 자기 애인이 혹시나 알게 되거나 배우자가 알게 되면은 그 마음을 들킬 것 같으니까 이렇게 더 꽁꽁 숨기려고 하는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그래도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염탐과 뭐 스토킹 같은 거를 좀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더라도 죄책감을 막 느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분과는 어쨌든 헤어지고 봄을 넘기더라도 여름쯤에 좀 만나더라도 가을쯤에 분명 하반기에는 뺏기거나 빼앗기는 아주 안 좋게 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연은 좀 요란하게 다가오고 해를 끼치고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딱 봐도 이제 아주 요란하게 싸우고 패배의식을 느끼면서 이분은 이런 칼을 입에 머금는 거죠. 이 관계가, 이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가 이 칼이 내 몸 안에 관통할 걸 알면서도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틀어질 거예요. 이분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분이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의 스토킹과 염탐을 하고 싶지만 지금 꾹꾹 누르는 걸로 봐서는 3번 분들의 존재를 그래도 좋게 생각은 하고 있는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스토킹 염탐은 가끔은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못하게 이렇게 억누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염탐, 스토킹 하는지 4번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좀 남을 뒷조사하고 캐내는 그런 카드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2명, 부하 직원한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것 같죠?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소문 같은 거를 부탁해서 여러분들의 소문이나 근황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뭐 인터넷이나 SNS나 뭐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면을 좀 알아내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상을 좀 캐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검색창 같은 거에 여러분들의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를 조금 뭐 이름이나 이런 걸 쳐가지고 여러분들 뒷조사를 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요. 좀 괴로워요, 많이.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뭐 결혼을 해달라, 뭐 너는 내 거다, 너는 나한테 소유다, 뭐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관심이 되게 많고 헤어진 상태시라면은
그냥 예전에 좋았던 그때 시절이 너무 그리워서 그러고 있고요. 서밋이라면은 이분은 여러분들을 관심이 되게 많다. 근데 많다고 보면 되는데 욕심이 그렇다고 막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뭐 결혼을 해달랬나, 뭐 내 애를 낳아달랬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러분들을 4번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염탐하고 스토킹하고 이러는 거 자체가 이분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뭐 즐거운 것 같진 않아요. 성격 자체가 남을 캐거나 남을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거나 이런 거 자체를 좀 못 견뎌 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갖는다던가 이런, 네, 그런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헤어지든 썸이든 지금 염탐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분이 그렇게 뭐 즐겁지는 않은데, 다만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노닥거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게 이분의 그런 그냥 자그마한 소망일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면요,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 느낌, 내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 약간 그렇게 풋풋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풋풋한 감정이, 애정이 이게 대설산하는 그런 존재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분이 성격상 막 누구를 캐내거나 뭐 염탐하거나 스토킹하거나 이런 거를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만은 4번 분들만큼은 자기의 그런 행동이 스스로도 좀 힘들고 버거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누가 있는 거 아닌가, 제3자가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막 바람둥이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염려도 분명 있겠죠. 있긴 하지만 이분이 스스로 느끼기에는 뭐 좀 약간 왜곡된 애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스스로가 조금 좀 부끄럽기도 하다. 이렇게도 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식스 오브 소드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밑에 세상에 막 불이 나고 막 멸망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이 열기구를 타고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열기구에 이렇게 칼빵을 맞았단 말이죠. 언제 이 열기구가 밑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열기구를 타고서 가야 하는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분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놓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연락이 안 되거나 공백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집착해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랑 막 그 사람은 도대체 과거에 뭘 했는지 막 이런 걸 다 캐내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혹여나 그 사람한테 이성이 없는 거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환희감, 즐거움, 이런 모든 감정 자체가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초라하고 되게 좀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뭐 거대한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뭐 결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내 사람이니까 아무도 없이 너와 나만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면 좋겠고, 너랑 나만 이렇게 존재해서 우리만 고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감정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분이 원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거. 그럼으로써 자기가 되게 뭔가 풋풋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요, 뭔가 풋풋하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진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살이 돼도 그런 사랑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 이분에게는. 어쨌든 이분이 여러분들을 뭐 SNS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스토킹과 염탐을 하고는 있지만 스스로도 좀 찌질하다. 내가 너무 찌질하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막 엄청나게 4번 분들에게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집착을 하고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염탐을 하게 되는 그 모든 행동 자체가 스스로도 이해가 좀 안 된다. 뭔가 많은 걸 바라는 상대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막 여러분들의 흔적을 발자취를 막 추적하는 내 이런 모습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이러시겠죠. 네. 어쨌든 염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카드가 뜬 거는 빼박 염탐이고 스토킹입니다. 네. 이거는 사람을 샀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네. 심한 경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SNS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는 뭔가 아이디 중복돼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이메일도 막 중복돼서 쓰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 같은 거 여러분들 아이디를 막 찾아내가지고 막 그렇게 염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오늘의 4번 주제는 100% 스토킹이나 염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 거대한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즐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염탐, 스토킹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페이지 오브 완즈 이런 거 뜬 거 보면은 하고는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들이 누가 와도 좀 매력적인 존재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는 한 번씩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좀 인기가 있고 능력도 있고 외모도 좀 출중한 그런 존재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러분들 소식을 알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네. 워낙 주위에서 칭찬이 자제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돌아서 이분이 소식을 안 듣고 싶어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돼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소식도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여러분한테 로맨틱 필링을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가슴 설레인다 여러분들 향해서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감정 자체를. 네. 근데 좀 자기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그럴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다. 마음을 빨리 접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염탐을 하고 뭔가 스토킹을 해야겠다라고 맘먹은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요 너무 이렇게 설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여러분들 뭐 소문이나 여러 가지 뭐 SNS 타고 어쩌다가 여러분 보게 되면 그냥 뭐 흘려 들을 수도 있고 SNS 타고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냥 보고 넘기면 되는데 이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크게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소식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어쩌다가 SNS나 카톡 푸사 같은 거 보는 게 막 가슴이 설레서 막 이분 입장에서는 마음에 좀 심하게 그러니까 도장 찍듯이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 경우는 뭔가 이제 여러분들의 소식이나 뭔가 뭐 이 사람 어떻게 사나 이런 궁금증도 분명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분이 여러분들이랑 존재 자체가 너무 설레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발자취나 SNS나 뭐 그런 거 염탐하는 거 자체가 이분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가 좋대요. 네, 좀 심하게 빠져있는 거의 중증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왜 좋아하냐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되게 씩씩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좀 패배자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뜬 걸 보면 약간 여러분들 자체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 이제 누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모욕을 주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일부러 깎아내리고 고의적으로 모함을 하고 뭔가 여러분들을 패배자로서 만들려고 하지만 그거에 넘어가지 않는, 그거에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강인함. 아무리 누가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뭐 그냥 넘길 줄 아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허허 웃고 똑같이 나도 공격당했다고 같이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그냥 뭐 그래 뭐 걔 아직도 그래요. 뭐 그 정도만 딱 하고 같이 비겁해지지 않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이 이분을 좀 자극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랑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다가갈 순 없겠다. 약간 열렬하게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마 우리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그런 내면이 단단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 무너지지 않고 항상 밝은 곳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나아갈 줄 아는,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진짜 성공을 이뤘거나 성공의 가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강직함을 이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에 대한 호감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 자체, 같은 동성이더라도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또래건 인간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존경심이나 그런 좀 그 사람에 대한 좀 뭔가 배우고 싶은 점? 그런 거를 이분이 포착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그릇이 크고, 또 사람 자체가 호감형이고, 사람들에게 좀 많이, 선한 영향, 그리고 좋은 영향을 이렇게 끼칠 줄 아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좀 인생이 다사다난했을 수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모두 뛰어넘고 이렇게 뭔가 우뚝 섰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묘사를 하는 걸로 보면은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그거를 오히려 나쁜 거를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나쁜 거를 좋은 걸로 오히려 반전 시킬 줄 아는 그런 내면적 힘을 가진 분들이라서 이분이 항상 빈수레가 요란한 그런 사람들한테 치이고 뭐 사기 당하고 막 그랬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묵직하고 강직한 그런 내면의 힘을 보고서 정말 너무 좋은 영향을 이분은 받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 비타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분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스토킹하고 염탐하고 막 나는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일부러 찾아보고 막 이러는 거를 의식도 못해요, 지금. 그냥 이분은 여러분들이랑 존재 자체가 뭔가 플래시한 주스, 뭔가 미네랄, 비타민이 완전 함유된 그런 멋진 그런 주스 같은, 건강 주스 같은 느낌, 비타민 같은 사람이어서 그냥 여러분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여러분들 염탐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지도 않는, 마치 뭔가 나도 모르게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되게 뭐 상큼한 비타민을 먹는 게 억지로 먹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내 몸이 좋아지고 내가 인생이 좀 바뀌기 때문에,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또 챙겨 먹고 주스 착즙도 해 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여러분들을 끊는다면은 또 인생이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들한테 치이고, 그리고 좋은 영향 끼치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치이고,
좀 내면에 알게 모르게 그런 내면의 상처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자기가 치유받는 것 같고 인생과 인간에 관해서 최소한의 일말의 희망을 좀 느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번 분들이 이분이 지금 염탐하고 스토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완전 통제에서 벗어났다. 스스로 이렇게 염탐하고 스토킹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약간 반 미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헤어진 상태라면은 다시 여러분들이랑 다가오려고 하실 거고, 썸 상태라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썸도 아니고, 뭐, 헤어지는 애인도 아니고, 그냥 뭐 아는 지인 정도,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분이 혹시 나를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나가 역시 나가 됐습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어요. 완전 푹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열병은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이 사람한테 딱 꽂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고 막 활력이 생기고 막 인생에 막 뭔가 이제 항상 흑백이라면 막 이제 컬러풀해지고 막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 인생에. 네, 가끔이요. 몇 년에 한 번. 뭐 5년,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일 수 있고요. 근데 약간 그 타겟이 여러분이 된 거예요. 5번 분들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염탐과 스토킹은 지금 스스로도 인지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들락날락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루를 좀 약간 리플렛이 뭔가 즐겁게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분에게 호감이 있다면은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원치 않다 싶으시면 SNS나 여러 가지를 좀 뭐 기본 푸사로 바꾸신다던가 뭐 SNS를 계정을 닫는다던가 뭐 아니면 아이디를 좀 돌려서 다른 아이디를 이렇게 쓰신다던가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디서 뭐 활동을 하시거나 이럴 때 다 탈퇴를 하시거나 아이디를 그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 스토킹도 요즘 꽤 문제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분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하시면 주위에 이분이랑 엮여있는 제3자 그런 그룹이나 모임에서 좀 탈퇴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의 근황을 모두 차단을 하셔야지 이분을 떨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열병은 꽤 오래 갈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그게 아니다 나도 관심이 있다 이러시다면 그냥 냅둬 보시면은 이분은 계속 여러분들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뭔가 엮이려고 노력을 하실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성적인 호감도 있지만 인간적인 그런 호감도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나는 같이 가고 싶지 않다라고 5번 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호감 주고 호감 받는 그럼 딱 지인으로만 딱 관계 정립을 딱 못을 박아 두신다면은 이분도 뭐 그 이상 이성으로서 뭔가 선을 넘으려고는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뭔가 욕정이라던가 막 음습한 그런 변태적인 그런 끌림이 아니고 그런 끌림도 분명 있긴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향기가 여러분들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향기에 취해 있는 상태 라고 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외형이나 외모도 분명 훌륭하지만 스펙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적 에너지가 이분을 굉장히 더 자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가 염탐하느냐 스토킹 하느냐인데 거의 80% 이상 이 정도면 염탐하고 스토킹하고
또 실제로도 원치 않아도 이분이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